안녕하십니까. 전용학부 전용학과 4학년 김세실입니다. 오늘 내가 소리하는 책은 大人になるためのリベラルアーツ입니다. 작자는 이시 요지로 씨이고 출판은 도쿄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왜 이 책을 소리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I는 그 손질상 통계를 기본으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로서 답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지식의 영역으로 됩니다. 지금 AI를 사용하면 어떤 지식 나도 꼭 입력하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런 AI는 하지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라는 것을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AI는 그 손질상 통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와 맞서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시대는 지식보다 지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일반 교양을 배우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나간다 라는 쓸모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반 교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나가자 라는 식으로 교양은 수단에서 목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목에도 있듯이 어른이 된다 라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른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만큼 어른이다 라는 상태 모양 하고 어른이 된다 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결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그저 연륜적으로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설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된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만이면 어른이 된다 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 한모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을 남에게 공유 가능한 모양으로 언어화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된다라는 과정 모든 것을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았듯이 어른이 된다란 교양을 가진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양을 가진 사람하고 소위 말하는 모노시리하고의 차이를 보아나갑시다. 교양이는 결코 모노시리는 아닙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고 했을 때 모노시리는 다양한 지식을 단편적인 계제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양이는 다양한 지식을 호산경화시키면서 일관된 사고의 체계로 통합할 줄 안다라는 부분입니다. 표로 보면 이러한 감으로써 지식을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관된 사고의 체계로 통합하고 있는 것이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관된 사고의 체계로 통합하자면 이 빨간색 부분 자신의 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이 무엇인가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전문성입니다. 따라서 교양이라는 것이 전문 지식의 존재 수단이었던 것이 오늘날의 이르러 전문 지식의 활용 목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양에 대하여 어른이 된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다음은 리베랄 아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아나가겠습니다. 리베랄 아트라고 그야말로 자유인의 한문라고 번역이 됩니다. 리베랄 아트 속에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학, 음악, 전문학이 속하는데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슨 하나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리베랄 아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힘이랑 바로 정답이 없는 문제와 맞서고 사고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리베랄 아트는 해법만을 찾게 되는 사고를 해방한다. 그것이 바로 리베랄 아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뒤에 10가지의 실제 도쿄대학에서 벌어진 강의를 기록한 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飢えた子供を前に文学は役に立つか? 라는 설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주장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를 문학은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넣지 않다라는 주장을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를 그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넣는다라는 것이 주장 2 그리고 주장 3은 굶어 죽는 아이를 그 할 수도 없고 역할을 넣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선 대전제적으로 문학은 역할을 넣어야 하는 학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주장 3가지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론점으로서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로 자기의 전문 분야라는 것은 역할을 넣는가? 세 번째로 역할을 넣지 않는 한문에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도쿄대학 학생들이 토론을 튀겨나가는데 거기에서 교양학부 2학년의 학생의 의견을 소리한다면 글못 듣는 아이 앞에서 역할을 넣는가라는 물음의 대상은 결코 문화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한 이 물음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단순한 신기한다는 것. 따라서 이 역할을 넣는다, 넣지 않다의 논쟁 자체가 이 신경 이외의 것들이 역할을 넣는 가능성을 빼앗긴다라는 점에서 지하성, 자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이 문제 제기 이외에도 총 10가지의 문제 제기가 실리고 있고 거기에서 도쿄대학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이라는 것이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사고 연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까 가장 처음에 말했듯이 이 책에도 해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법만을 찾게 되는 자기의 사고를 해방시키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지성을 기르는 데서 이 책이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흥미가 있는 논문을 읽어봐주세요. 이상으로서 제 스터디 제3탄 大人になるためのリベラルアーツ를 마치겠습니다.